아,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그 다들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네, 그 늦게 오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몇 분만 더 기다렸다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시 5분이 된 관계로 제가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Learning to Reconstruct 3D Human Pose and Shape via Model Fitting in the Loop 이라는 논문이고 ICCB 2019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그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하자면 그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3D 메쉬를 통해서 이제 하는 접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제 흔히 보이는 2D 스켈레톤 베이스드 어프로치 대신에 메쉬를 이용하느냐 하면 지금 일단 좌측에 보시면 2D 스켈레톤의 흔한 좀 문제점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위에를 보시면 지금 그 왼쪽에 여자의 팔이랑 지금 오른쪽 남자의 팔을 약간 구분을 못하고 이제 우측 남자의 팔이 이제 뒤로 등 뒤로 이제 돌아가 있는데 이런 오클루전에 대해서 좀 대응을 좀 못하는 모습이고요. 제 다리 쪽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대로 그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2D 스켈레톤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좀 아무래도 모델들이 좀 더 가벼운 대신에 이런 식으로 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실제 사용을 할 때 좀 큰 문제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DMLab에서 데모를 할 때 PT 관련된 이런 데모를 하는데 2D 스켈레톤 베이스드 어프로치로는 좀 제대로 스켈레톤 인식이 제대로 안 되거나 뭐 점들이 인식이 안 되는 점들이 좀 과하게 튀어서 좀 자세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표드릴 논문 이후에 나온 건데 이거는 작년 12PR에 발표됐고요. 서울대 컴퓨터 비전 연구소에서 이제 그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사람들이 겹쳐도 이제 아예 인식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를 빼면 그런 식으로 뭔가 뭐 팔의 점이 뭐 이상한 대로 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서로 이제 좀 헷갈려서 이제 인식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3D 바디 메쉬를 통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어프로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리그레션을 통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한 활용한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모든 픽셀 데이터를 좀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픽셀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빠르게 어떤 핏을 좀 찾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문제점이라 그러면 일단 얼라이먼트가 살짝 좀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고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특히 3D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바디 포즈 데이터는 특히 정확한 데이터는 좀 구하기가 힘듭니다. 리그레션을 그리고 써보면 또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어, 일단 그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럴듯한 그런 바디 포즈가 나온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려져서 이제 팔이 안 보인다든지 다리가 안 보인다든지 이럴 때 2D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점들이 이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튀는데 일단 그 이런 3D 바디 메쉬를 활용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자세 자체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인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활용한 방법은 일단 정확성이 일반적으로는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매우 느리다는 점. 그리고 로컬 미니머에 이제 좀 갇혀서 좀 제대로 이제 옵티마이즈가 안 되는 일들이 좀 흔히 발생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 제가 발표드린 논문에서는 두 가지를 다 활용한 접근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이 그림은 이제 뒤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리그레션으로 대충 때려 맞춘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더 정확하게 있게 만들고 이제 이거를 이제 루프를 통해서 이런 그
리그레션 된 거랑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나온 결과물의 이제 차이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이용해서 이제 스레시홀드 넘지 못하면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돌리는 그런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리그레션을 통한 이니셜라이제이션 덕분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좀 느리다는 단점이나 이제 로컬 미니마에 좀 갇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바이패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접근을 가지는 그런 논문들이 사실 좀 많은데 왜 굳이 이 페이퍼를 정했냐고 하면 제가 그 DM랩에서 이런 그 3D 바디 메쉬를 활용한 어떤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리얼 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이제 요청이 좀 들어와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는 와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그 처음으로 리그레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활용한 논문 보면 이게 2017년에 연구가 진행이 돼서 2018년 12PR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것도 제가 리얼타임으로 돌아가진 않긴 한데 리얼타임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코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비슷한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는 논문들을 찾아봤을 때 리얼타임으로 돌아간다는 연구는 사실 이제 두 개밖에 발견하지 못했고 그중 하나는 코드 공개가 안 돼 있고 좀 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뭐 인공지능 관련된 아니면 무슨 그 패턴 인식 뭐 이런 거 관련된 저널이 아니라 좀 그게 순위가 높지 않은 물리학 저널에 이제 투고를 했던 논문이라서 그거를 제외하면 지금 유일하게 딱 하나를 찾았고요. 그게 페이스북에서 이제 작년 12PR에 이제 발표했던 논문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 하려고 보니까 그 연구의 주제가 사실 그 세 가지가 핸드, 바디, 페이스 세 가지의 각기 다른 모델의 인터그레이션에 좀 치중한 좀 측면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저희 연구에 부합되는 그런 논문이 이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페이스북이 발표했던 논문의 바디에 해당되는 모델이 지금 제가 발표 드리는 페이퍼의 바디 모델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3D 베이스 모델들이 아무래도 2D 스켈레톤 베이스 모델보다 좀 무겁다 보니까 이제 리얼타임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코드들이 좀 찾기가 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좀 유일하게 딱 하나 찾은 논문의 이제 바디 모델이 지금 제가 발표 드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그 심플이라는 좀 툴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 심플이 뭐냐면 이런 바디 메쉬를 그려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심플은 이제 10가지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10가지 파라미터는 지금 이 변하고 있는 이게 쉐입 보이시죠? 이 변하는 쉐이프들을 이제 결정짓는 이런 파라미터들인데 이 메쉬는 이게 23개의 조인트와 이제 6,890개의 버티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바디 메쉬 에스티메이션에 좀 많이 쓰이고 있고 이 심플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블렌더나 마야 같은 이런 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툴에 바로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 연결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 중에서 그렇게 좀 상용화된 디자인 프로그램에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이 심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심플에 좀 파생된 그런 다른 모델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제 심플 X라는 거고 이건 그 X는 expressive X라이고 좀 일반적인 심플과의 차이점은 얼굴과 핸드에 훨씬 더 좀 표현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조인트나 이제 버티스를 좀 많이 집어넣었다는 그런 점이고요. 이 심플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 10개가 아니라 30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메쉬를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의 바디 포즈에 맞춰 놓고 이 메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메쉬를 구성하고 있는 버티스들을 가지고 그 23개의 조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심플 같은 이런 바디 메쉬의 장점을 보시면 이게 2D에서는 이렇게 그냥 뼈가 직선으로만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 이런 뼈들의 로테이션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심플 같은 바디 메쉬를 활용하면 이런 조인트들도 나오고 당연하게도 이제 이런 본들의 앵글들이 나와서 이제 나중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더 정교하게 할 때 약간 좀 필수적인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된 연구로는 이제 그 카나자와의 End-to-End Recovery of Human Shape and Pose이라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16년에 발표됐던 Keep It Simple: Automatic Estimation of 3D Human Pose and Shape from a Single Image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 심플이 처음으로 좀 제대로 발표가 됐던 이런 논문이고 이 두 가지 논문의 모델들을 그냥 합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이런 메쉬를 활용해서 좀 리그레션을 활용한 어프로치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엔드투엔드 모델이고 이제 언슈퍼바이즈드로도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제시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돌려보니까 좀 런타임이 상당히 길어서 이미지 하나당 좀 길면 60초에서 한 120초 정도까지 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오버뷰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제 CNN을 통해서 요즘 이 논문에서는 레진넷 50을 활용하는데 피처들을 뽑아서 이제 리그레션을 하고 이 리그레션 된 쉐이프를 이제 그 앞에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심플에 있는 메서드인 심플리파이라는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를 거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 처음에 나오는 리게스 쉐이프의 오른쪽 다리 무릎이 좀 부정확한데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점점 이제 맞춰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옵티마이즈 된 쉐이프랑 리그레스 리그레션을 통해서 나왔던 쉐이프가 이제 일정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과정을 이제 한 바퀴 더 돌립니다. 그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2D 조인트를 위주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해서 이렇게 옵티마이즈 된 쉐이프 이렇게 돌아갑니다. 잘 보시면 이제 처음에 리그레스 돼서 나온 쉐이프는 사실 부정확해도 괜찮습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상당히 좀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 관련된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그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들을 뽑고 이제 리그레션을 하고 이 리그레션을 통한 아웃풋에는 이제 그 카메라 관련된 이런 그 어떤 파라미터들이랑 이제 쉐입 이 쉐이프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심플에 들어가는 뭐 10가지 파라미터나 심플 X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되는 파라미터들의 쉐이프 그다음에 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개의 조인트들의 각도를 이제 하나의 벡터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트 앵글의 벡터를 이제 포즈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아웃풋이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 이 연구에서 활용된 거는 이제 쉐이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코더는 이제 레지넷 50이었고 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개 사이에 이제 드랍아웃 레이어 하나를 집어넣었고 이제 그 85차원의 뉴런에 가진 파이널 레이어를 통해서 지금 아웃풋이 나옵니다. 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레이어들의 디멘션이 다르고 거의 좀 구조 자체는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레이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그 related works 중에서 위쪽에 있던 그 연구에서 그 몇 가지를 이쪽에 사실 그 원래는
프로젝션을 하고 리프로젝션 에러를 통해서 이제 메쉬를 좀 수정을 하고 이제 겐에서 사용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하나를 붙여서 이 메쉬가 실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맞는지 거치는 그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붙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빼고 이제 앞에 있는 인코더가와 리그레션 그 모델만 이제 남겨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쪽에서는 이것도 그 keep simple automatic estimation of 3D human pose and shape from a single image에 있는 그런 에스티메이션을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그대로 갖다 썼는데요. 이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시간 관계상 그러지는 잘 못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과정,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메쉬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3D 포즈가 있고 이 3D 포즈에 있는 조인트들을 이제 2D로 프로젝션을 하고 그런 프로젝션 돼 있는 이제 2D 조인트와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2D 조인트 또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CNN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한 말하자면 그냥 2D 스켈레톤 에스티메이션을 한 그런 조인트 로케이션의 디스턴스를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잡고 그걸 미니마이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베타와 그 세타는 앞에 그 설명드렸던 모델에서와 똑같이 이제 쉐입 파라미터와 포즈 파라미터. 쉐입 파라미터는 이제 심플의 이제 바디 쉐이프를 결정하는 뭐 10가지 또는 이제 그 이상 심플 엑셋은 그 이상 되는 그런 쉐이프의 파라미터들이고 여기는 세타의 포즈 파라미터는 조인트 앵글들을 하나의 벡터로 정리해 놓은 그런 값입니다. 여기 나오는 K는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인데 여기 나오는 이 SRT에 해당됩니다. 이 뒤에는 이제 그 각종 이제 스칼라 웨이트들을 이런 식으로 그 해놓은 게 이제 이런 람다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네, 그 어떤 이제 2D 이미지를 갖고 왔을 때 거기서 뭐 그라운드 트루스 로케이션 또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경우에는 CN을 통해서 에스티메이트한 조인트 로케이션 그리고 메쉬에서 프로젝션을 했을 때 나오는 조인트 로케이션의 그런 디스턴스를 이제 그 미니마이즈 합니다. 그리고 이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는 좀 팔꿈치 같은 경우나 뭐 무릎 같은 경우에 안으로만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구부러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조인트 앵글들은 어떤 페널티를 줘서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나 이런 거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두 모델을 직접 비교한 건 아닌데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좀 가볍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용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거 휴먼 3.6M 이제 그 360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좀 유명한 이제 그 3D 데이터셋인데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젝트 1, 5, 6, 7, 8을 활용했고 이제 9랑 11은 이제 이밸루에이션에 활용을 했습니다. 또 이용했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MPI, INF, 3DHP라는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8명의 액터가 각각 8개 액션을 멀티뷰로 이제 14개 카메라를 이제 사방으로 이제 설치해 놓은 그런 상황에서 좀 촬영한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그 다음에는 LSP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좀 2D 휴먼 포즈 2000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인데 이제 다른 연구에서 그런 어떤
그 조인트 포지션에 대한 그런 애노테이션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LSP랑 3DPW 같은 경우에는 이벨루에이션으로만 사용이 됐고요. 3DPW는 그러니까 60개 비디오 시퀀스가 이제 여러 명의 그 액터들을 이제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촬영한 건데요. 이게 뒤에 그 리절트의 그 예시 영상으로 일단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in the wild 상황에서 3D 포즈를 이렇게 영상으로 좀 정리해 놓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퀀티테이티브한 어떤 결과들을 보시면 이 위에는 소타들이고 여기서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이제 조인트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이제 거리 에러를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평균적인 에러를 이제 그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HM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처음에 이런 그 바디 메쉬를 이제 리그레션을 통한 어프로치로 한 접근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 CDPW에 대해서 지금 그 스타틱 팩 같은 경우에는 그 루프를 이제 돌리지 않고 그냥 한 번만 이제 돌린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엔드 루프 모델, 줄여서 스핀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핀이 가장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이제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적다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LSP 대상으로는 이제 LSP는 에큐러시랑 F1 그 밸류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 에큐러시는 그 일정 범위 이내에 이 조인트 로케이션이 이제 들어간 퍼센티지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전하고 리콜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트루 포지티브와 폴스 포지티브, 그러니까 미양성, 그러니까 양성과 미양성분의 트루 포지티브 값이고요. 리콜 같은 경우에는 트루 포지티브와 폴스 네거티브 분의 트루 포지티브 값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조합 평균을 이제 매긴 값인데 이제 그 심플 쪽에서 했던 연구들이 이런 그 이 에큐러시랑 F1 스코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그 평가를 그러니까 이벨루에이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LSP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값을 매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실 이 그 인더루프이 유의미하게 뭐 그러니까 에큐러시 측면에서 좀 유의미하게 뛰어나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 다른 모델들하고 거의 좀 같은 수준의 어떤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휴먼 3.6M에서는 똑같이 이제 또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그 언페어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봤을 때도 다른 연구들보다 소타보다 당시의 소타보다 더 나은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 이제 페어된 데이터에서는 이제 더 월등한 그런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PI INF 3DHP 데이터셋을 활용했을 때 여기서 일단 그 앱솔루트하고 리지드 얼라인먼트의 차이는 뭐냐면 앱솔루트는 그냥 그 메쉬를 이제 출력되는 메쉬를 그대로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리지드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메쉬를 이제 강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고 이제 로테이션 정도만 바꿔줘서 이제 온라인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각종 수치들을 이제 계산을 한 값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쉬 같은 경우에는 얼라이먼트가 조금 부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이제 얼라이먼트를 거치고 나와서 이제 보시면 MPJPE 같은 경우에는 각 조인트들의 평균적인 에러를 이제 3차원적으로 계산을 한 값인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제 124.8에서 이제 80.4로 이제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기존 소타였던 HMR 같은 경우도 169.5에서 113.2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리그레션을 통한 메쉬 매칭은 어, 이런 얼라이먼트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MPI, INF, 3D, GP 데이터셋에서 언페어드 상태에서는 일단 뭐 비교 대상이 사실 거의 없긴 한데 이제 HMR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페어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얼라이먼트를 거친 이후에 확실히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좀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으로 이제 맞춘 것을 보여드릴 건데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영상이 3DPW의 데이터셋에 있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네. 보시면 약간 신체 말단 부분에서 좀 약간 부정확한 부분들이 나오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떨리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좀 사람의 모습을 유지한 상태로 좀 이 영상을 지우고 이제 3D 모델만 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인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당히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인풋 이미지가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컬럼 같은 경우에는 그 옵티마이제이션만 이제 심플리파이를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만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른다리와 왼다리를 이제 바꿔서 이제 좀 이상한 형태가 된다든지 이제 몸이 뒤집어진 상태로 이제 나타난다든지 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이니셜 포지션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 되는 형태로 이제 바디 메쉬를 그리는데 이제 여기서 리그레션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이니셜 포지션을 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을 거쳤을 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런 다리 아니면 이제 바디 오리엔테이션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다 이제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그러니까 2D로 났을 때 이제 바디 오리엔테이션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의 로컬 미니마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만으로는 이런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리그레션까지 활용을 했을 때 훨씬 나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이미지를 이제 보시는데 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다양한 각도에 있는 사람을 상당히 다이나믹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꽤
비교적 정확하게 이런 곳을 보시면 이제 뭐 발이 좀 안 맞는다든지 여기 팔이 조금 부정확하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아예 등을 돌리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사람을 좀 잘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직접 이게 실험해 본 결과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2D 스켈레톤을 뽑는 그런 모델들은 이제 페이스 레코니션을 통해서 일단 사람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사람의 스켈레톤을 그리기 때문에 약간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만 해도 90도 이상 돌리기만 해도 좀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 이런 좀 메쉬를 활용한 방법들은 카메라 어깨만 나와도 사람인 거를 좀 인식을 하고 그 메쉬를 그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등을 돌리고 있거나 얼굴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좀 정확하게 이제 메쉬를 그려냅니다. 이거는 이제 DM랩에서 직접 이제 그 촬영을 한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거는 이제 지포스가 2070 슈퍼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돌렸을 때 이 정도 그 프레임 수로 따졌을 땐 9에서 14를 좀 왔다 갔다 했고 평균적으로 한 12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그대로 활용하기는 좀 무리수가 좀 있기는 한데 그 뒤에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유리창이 비친 모습인데 이것도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상당히 좀 사람을 센서티브하게 좀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D 모델들이 그려지고 조금 더 역동적인 어떤 좀 모습을 해도 3D 모델이 이 메쉬가 상당히 그래도 좀 정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모델들을 돌려보면 이게 특히 정면으로 이런 식으로 뭐 팔을 뻗는다든지 이런 동작을 하면 어, 팔을 쭉 뻗은 거랑 한 70% 뻗은 거랑 50% 뻗은 거랑 30% 뻗은 거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런 메쉬를 활용하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팔을 쭉 뻗었지만 약간 좀 주춤하는 식으로 이제 팔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면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동작으로 이게 메쉬가 그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요청 받았던 게 이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이런 메쉬 모델이 있는지에 대한 거였는데 일단 그 이렇게 나오는 이 윈도우 자체를 꺼버리면 한 FPS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웃풋이 그냥 이제 파일의 형태로 이제 나오고요. 또 여기서 그린 게 지금 그 좀 촬영을 한 다음에 GIF로 만들어서 좀 화질이 조금 깨지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이 메쉬가 좀 정교한 거거든요. 예, 제가 그 심플 X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파라미터 300가지랑 버티스가 만 400개가 넘는 이제 그런 모델을 활용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심플로 바꾸면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일단 심플 자체가 좀 복잡한 툴이라서 또 이제 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무슨 딥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툴이라기보다는 디자인 쪽에 좀 더 좀 그러니까 이 심플을 만든 것 자체는 이제 상당히 많은 좀 딥러닝을 활용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 심플을 활용하는 거는 거의 디자인 툴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지금 이 심플과 이제 또 디자인 툴인 마야를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심플을 더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면 뭐 렌더링을 방식을 바꾼다든지 아예 빼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이제 보시면 조금 끊기는데 어떤 좀 시퀀셜한 데이터 그런 이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서 더 부드럽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 DM랩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 좀 여러 가지 좀 측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만약에
PT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리얼타임으로 자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해당이 될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3D 메쉬를 통해서 어떤 어, 아바타의 바디를 어떤 아바타의 좀 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메쉬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너무 느리면 안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굳이 돌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정확성, 좀 정교한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교한 모델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좀 분리하는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처에 따라서 뭐 어떤 것들은 아무래도 좀 속도를 좀 중시하고 어떤 거는 속도보다는 성능을 중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 지금 발표드린 논문은 2019년에 나온 건데 이후에 리얼타임으로 진짜 돌아가는 코드는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비슷한 접근을 활용한 아니면 새로운 접근을 또 활용한 어떤 바디 메쉬를 그리는 뭐 바디 메쉬를 통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논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제들을 보면은 다 거의 그 성인이고 남자처럼 보이는데 아, 그 예. 남녀노소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그 지금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성별을 없앤 뉴트럴 모델이고요. 그 남성형 모델도 있고 여성형 모델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심플이 발표가 됐던 논문을 봤을 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써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아예 완전히 달라서 이 심플에서는 그 지원을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플에서도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다양한 이제 연령층까지 좀 포함을 하도록 이제 시도를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어린 애들 빼고 이제 성인 위주로 이제 다시 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 전체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체 쪽에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라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제가 심플에 대한 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예 그런 식으로 토르소만 따로 이제 분리하는 거는 일단 제가 찾아봤던 그런 뭐 연구들에서는 그런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땡큐. 혹시 또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있나요? 네, 그 없으시면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땡큐.